나는 그날 아침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와 침대에서 엉켜있는 장면이 내 눈에 영원히 새겨졌다. 너 같은 놈은 처음부터 아무 가치도 없었어.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나를 비웃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냥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느낌뿐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차가운 현실이 나를 덮쳤다. 서울의 이 고급 아파트, 내가 10년간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 마련한 집이 이제 나 혼자만의 감옥이 되었다. 아내, 지은은 변호사였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다. 그녀는 항상 야심차고 똑똑했다. 나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그녀의 꿈을 뒷바라지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민준이, 그 아이가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친구, 준호는 내 대학 동기이자 회사 동료였다. 그는 항상 나보다 한 수 앞서 있었다. 승진도 빨랐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많았다. 내가 그를 믿었던 게 바보짓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오늘 피곤했어? 저녁 뭐 먹을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준호랑 언제부터였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가 몰래 찍은 사진.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그게 그녀의 변명이었다. 나의 무관심. 내가 매일 야근하며 가족을 위해 일한 게 무관심이라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변호사답게 모든 걸 준비했다. 그녀는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준호를 불렀다. 그는 법정에서 말했다. 그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많았죠. 그 말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는 내 패배였다. 재산 분할에서 대부분을 잃었고 민준의 양육권도 그녀에게 갔다. 아빠는 이제 못 봐. 민준이 울면서 말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준호가 내 상사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탓에 해고당할 뻔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퍼졌다. 그 녀석,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그런 말들이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왜 살아야 하지? 하지만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를 위해 살아야 했다. 복수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견디는 게 전부였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쯤 되었을까? 나는 카페에서 일했다. 낮에는 커피를 타고 밤에는 컴퓨터를 만지작거렸다. 해킹 같은 걸 배웠다. 취미로. 지은과 준호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지켜보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새 집에서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 우리 가족지라는 캡션. 그걸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관찰했다. 어느 날 지은의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녀가 새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사진을 올렸다. 그 클라이언트는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지은의 법률사무소가 정치 스캔들을 다루는 곳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도 승진했다. 그의 회사 프로필을 보니 내 프로젝트를 훔친 흔적이 보였다. 내가 개발한 코드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다. 임랭 콩큐도옥 AI. 내가 참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까? 아니. 그들은 더 뻔뻔해질 뿐이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정보를 모았다. 지은의 이메일, 준호의 클라우드 계정. 해킹은 쉽지 않았지만 인내심으로 해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다. 지은이 클라이언트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 준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기록. 하지만 나는 바로 폭로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쉽다. 대신 기다렸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지은은 명예를 중시했다. 변호사로서의 평판이 전부였다. 준호는 야심가였다. 더 높은 자리를 노렸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이었다. 첫 번째 단계, 익명으로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비밀을 안다.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불안해했다. 소셜미디어 활동이 줄었다. 준호에게 전화하는 걸 엿들었다. 누군가 알아. 조심해.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오늘도 참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란다. 내 심리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거리에 나서면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였다. 민준을 생각할 때만 약간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대담했다. 나는 준호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의 횡령 증거를 살짝 흘렸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회사가 조사에 들어갔다. 준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의 링크드인에서 저려온 시기라는 포스트를 올렸다. 지은이 그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처음으로.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아빠, 왜?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정말 괴물이 되고 있는 걸까? 도두가 생겼다. 멈출까? 하지만 지은의 새 사진을 보았다. 그녀가 민준을 안고 웃는 사진.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그 캡션이 나를 자극했다. 선택. 나를 버린 게 선택이라고? 나는 계속했다. 지은의 사무소에 접근했다. 그녀의 비서와 친해졌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척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얻었다. 그녀의 클라이언트 리스트, 미팅 스케줄. 그러다 알게 된 건 지은이 정치인의 스캔들을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 뇌물 증거를 더 모았다. 이 과정에서 내 인생이 더 망가졌다. 카페 일이 바빠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염. 의사가 말했다. 쉬어야 해요.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복수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변했어.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변했다.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원룸 문 앞에서. 너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는 화를 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약했으니까. 세상이 그래.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의 계좌를 해킹해 작은 금액을 이체했다. 그의 이름으로 불법 단체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당황했다.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그를 변호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생겼다. 나는 그걸 지켜보았다. 그들의 관계가 흔들렸다. 싸움 소리가 들렸다. 내가 설치한 앱으로 내 심리가 더 변했다. 이제 복수는 쾌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끝나면 난 뭐가 남아? 그 생각이 들었다. 민준을 만나고 싶었다.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학교 근처에서 몰래 보았다. 아이가 웃는 걸 보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해지지 않게 했다. 오히려 결의를 다졌다. 세 번째 단계, 지은의 클라이언트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그녀가 당신을 배신할 거야의 증거를 첨부. 클라이언트가 화가 나 사무소를 떠났다. 지은의 평판에 금이 갔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소셜미디어의 힘든 날들 포스트.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 아직 인간이야? 대답은 없었다. 그냥 다음 계획을 세웠다. 복수가 본격화되었다. 이제 음엠에서 벗어나 직접 개입했다. 지은의 사무소 파티에 초대받지 않고 갔다. 비서 덕분에. 그곳에서 준호를 만났다. 그는 취해 있었다. 너 왜 여기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친구 만나러 왔지.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이 다가왔다. 나가.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주는 어때?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아이 얘기하지 마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내게 한 대로 돌려줄게. 파티 후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은이 준호에게 말했다. 그가 의심스러워. 조심해. 준호가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처리?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다음 날 준호의 차에 GPS를 설치했다. 위험한 짓이었다. 잡히면 끝장.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는 밤에 이상한 곳을 갔다. 클럽, 여자들. 지은 몰래. 나는 사진을 찍었다. 그녀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당신 남자가 바람피워. 그녀의 반응은 격렬했다. 싸움. 이혼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준호는 똑똑했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내 원룸에 사람을 보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깨어났다. 두 남자가 들어왔다. 준호 형님이 인사하래. 그들은 나를 때렸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병원에서 일주일.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가격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잔인해졌다. 회복 후 준호의 횡령 증거를 회사에 전부 보냈다. 그는 해고되었다. 뉴스에 나왔다. IT 회사 임원 횡령 혐의. 지은은 그를 버렸다.
너 때문에 내 평판이 그녀의 말, 이제 그녀 혼자 민준을 키웠다. 나는 몰래 민준을 만났다. 학교에서. 아빠, 아이가 울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아팠다. 하지만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내 인성 사라지고 있었다. 꿈에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 깨어나면 죄책감. 하지만 계속했다. 지은의 뇌물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스캔들이 터졌다. 그녀의 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제발 멈춰, 울면서. 나는 말했다. 내가 먼저 멈췄어야지. 그녀의 눈빛에 공포가 보였다. 그게 만족스러웠다. 이제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은이 모든 걸 잃었다. 재산, 직업, 명예. 민준의 양육권 소송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유리했다. 증거를 모아 그녀의 부적격을 증명했다. 판사가 말했다. 어머니의 생활이 불안정하다. 민준이 나에게 왔다. 하지만 아이는 변했다. 엄마 어디 갔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은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 준호는 실업자 신세. 그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그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해킹으로. 내 삶은 빈 껍데기. 민준과 함께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 아빠가 한 집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다. 도두가 컸다. 멈출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가 돌아왔다. 나를 찾아. 끝내자. 그는 총을 들었다. 아니, 칼이었다. 우리는 싸웠다. 내가 이겼다. 그를 제압했다. 경찰을 불렀다. 그는 체포되었다. 폭행 혐의. 지은은 병원에 입원했다. 자살 시도. 나는 방문했다. 그녀가 말했다. 왜 나한테?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차가웠다. 복수의 가격이 컸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약을 먹었다. 정신과 상담. 의사가 말했다. 예요. 하지만 나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이 물었다. 아빠, 행복해. 나는 거짓말했다. 응. 마지막 단계,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대학 시절 불법. 그걸 폭로. 그녀는 사회에서 매장되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다. 인간성.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했다. 밤에 울었다. 민준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지은의 친구들이 나를 비난했다. 너 때문에 그녀가 이 소문.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 준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너도 잃었지.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이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빈 승리. 내 심리가 최악이었다. 매일 과거를 회상. 그들의 행복한 사진. 이제 그들은 파괴되었다. 하지만 나도. 이게 복수야. 자문했다. 민준이 자랐다. 아이는 똑똑했다. 하지만 눈빛의 어둠. 엄마 왜 안 와? 나는 진실을 숨겼다.
어느 날 지은이 죽었다. 과음으로. 장례식에 갔다. 준호가 보였다. 쇠사슬 채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만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여파. 나는 회사에 복귀했다. 새 이름으로. 하지만 불안. 내 변화를 느꼈다. 사람을 믿지 않음. 관계 피함. 민준만이 유일.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보았다.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내 안은 어두웠다. 민준이 잠든 방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미래는? 내 복수가 남긴 상처는? 지은과 준호의 삶은 파괴되었다. 그들은 똑똑했지만 나의 인내를 과소평가했다.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내 영혼의 일부. 이제 물음이 남는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